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비즈니스 책들을 보면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의 사례를 연구한 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토요타 같은 기업들은 여러 차례 책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었죠. 대부분 대기업인데요. 하지만 외국에서도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내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좀 특별하죠. 일본의 아주 탄탄한 도시락 기업 다마고야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다마고야의 창업주 스가하라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나 츠타야 서점의 마츠다 무네야키 못지않게 유명한 CEO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에서는 항상 제일 앞에 뽑히는 분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창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키우는 이야기거든요. 하루에 도시락 10,000에서 20,000개 정도의 판매를 무려 60,000에서 70,000개 정도로 끌어올린 스가하라 사장의 경영 노하우가 담긴 책, 바로 이 책, 사업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보통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MBA에서는요, 사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성공한 사례들을 집중 연구해서 그 성공 공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다마고야는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사례 연구로 채택되어서 스가하라 사장이 스탠포드 대학에 직접 초청되어서 강연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가하라 사장은 다보스 포럼에 초청받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경영에 대한 인정을 국제적으로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락 업체로서는 사실 생각하기 힘든 성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도시락 업체를 특별하게 한 걸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타마고야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신 분은 석좌 교수인 황승진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지금은 돌아가신 LG 구본모 회장님과 같이 자리하신 황승진 교수님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 교수님의 전공이 SCM이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공급망 관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관리하는 경영 전략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승진 교수님의 연구 사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타마고야가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할 만큼 이 공급망 관리를 독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까지 쫙 연결할 때요, 빅데이터 수집과 AI를 활용한 분석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타마고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지해서 이런 복잡한 SCM을 해내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요. 그래서 황승진 교수님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직접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유니크한 비즈니스는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극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도시락의 수요는 당일에 정해지잖아요. 다음날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해놓는 회사원은 거의 없으니까요. 내일 점심은 꼭 이걸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잖아요. 실제로 타마고야 도시락은요, 당일 오전 10시 반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문된 약 60,000여 개의 도시락을 그날 12시까지, 그러니까 10시 반에 끝나는데 12시까지 모두 정시 배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재고 부족률은 0%, 폐기율은 0.1%, 정시 배송률 100%라고 합니다. 폐기율 0.1%라는 건요, 6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60개 정도만 폐기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동종업계의 폐기율이 3%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다마고야 폐기율은요, 동종업계보다 이 예측 시스템의 효율성이 30배 이상 좋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마고야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그 핵심 비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그 핵심은요, 애자일 조직에 있습니다. 20개의 도시락 배송반이 있는데 이 배송반은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담당으로 나뉘어요. 원거리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고서 출발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원거리를 담당하는 배송차는요, 예측치를 가지고서 미리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자라거나 남는 것은요, 중거리 배송차가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중거리 배송차는 또 근거리 배송차가 조절을 해줍니다. 근거리가 출발할 때는 이미 주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아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도쿄의 교통지옥, 또 날씨, 돌발 상황 등 정시 배달을 방해하는 요소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배송반의 능력입니다. 그날의 상황과 주문에 맞춰서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변칙적인 운영을 서슴지 않습니다. 원래 일본은요, 매뉴얼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타마고야는요, 매뉴얼을 만들 시간에 도시락을 하나 더 배송하는 것을 택해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배송기사의 현장에서의 판단, 그리고 그 지원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요. 모두 20개의 배송반이 있는데 한 배송반의 매출액이요, 50에서 60억 사이래요. 와, 이 배송반 하나하나가 중소기업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대기업들도 관심 있는 애자일 조직이잖아요. 개별 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마고야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애자일 조직을 경험적으로 내재화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자일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의지 같은 것들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 직원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회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외식 경영자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한 강의에서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건 불가능하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충성조사 쓰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마고야의 경영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원 채용과 교육, 그리고 성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마고야의 직원 채용은 좀 특이한데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초창기에는 많이 채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일진, 또 폭주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 책에선 악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매뉴얼만 찾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도전 정신도 강하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도 뛰어나다라고 하죠. 그리고 악동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기업으로서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 악동들도 모처럼 받은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큰 이후에 공채로 대졸자도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지금은 학력 자체를 아예 안 보고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송기사들은 도시락을 전달하고 다시 도시락을 수거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소리가 바로바로 전달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컴플레인의 싹이 미리 싹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고야 도시락은 일회용 용기를 쓰지 않고 재활용 용기를 고집한다고 하죠. 환경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고객을 다시 한번 만나며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배송기사들은 동종업계 같은 직무의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과 인센티브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송기사들이요, 수요 예측, 정시 배송, 고객 관리까지 이 회사의 핵심 키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배송기사가 다 하면 도대체 사장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스가하라 사장은요, 저는 배송기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 책은 타마고야의 성공 시스템을 분석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루 10,000에서 2만 개 정도 생산하던 도시락 기업을 6에서 7만 개 수준으로 키운 사업을 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스가하라 사장의 최고 장점은요, 스스로의 역량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평일 점심 도시락 배달이라는 거는 점심 이후, 그러니까 오후, 그리고 주말에는 생산 설비를 놀린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장례식 전문 케이터링 업체를 타마고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강연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결혼식 케이터링은 안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요, 타마고야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효율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결혼식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한 장례를 전문으로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스피드와 효율이 중요한 예측 불가능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이 타마고야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진단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선은 놀라울 정도예요. 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면 이 자부심, 자만심에 물들어서 이른바 사장놀이라고 하죠. 이런 사장놀이에 빠지기 쉬운 환경인데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딱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창업보다 어렵다는, 창업주의 바통을 받아서 사업을 키워내는 그런 어려운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사업을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키운다는 것이죠. 많이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